안녕하세요. 파이어족장입니다. 고덕강일 어반브릿지 청약 일정이 7월로 연기되었습니다. 항상 있었던 일이라 이제 뭐 아무렇지도 않은데요. 이번 영상이 어반브릿지 관련 세 번째 영상이에요. 첫 번째 영상은 최근에 있었던 주변 단지 당첨자 커트라인을 보면서 당첨 커트 점수 예측을 해봤던 영상이었고요. 두 번째 영상은 어반브릿지 설계 공모 당선자 프레젠테이션 영상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반복해서 평면도 분석을 강조하는 이유 혹시 아시나요? 첫 번째 영상을 보셨던 분들이라면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아실 거예요. 어반브릿지 평형 타입은 현재 26가지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 공급 세대수가 10세대 미만인 타입이 분명히 생길 것이고요. 비인기 타입도 발생을 하기 때문에 현재 가점제 점수가 낮으신 분들도 충분히 당첨 기회가 생길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꾸 평면도가 궁금해지는 것이고요. 이번 영상도 평면도 위주로 설명드리려고 만들어 봤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분양했던 고덕강일 제1풍경채에도 복층 타입들이 많았어요. 타워동에 배치되었던 타입들이 인기 타입이었고, 이런 저층 세대나 복층형들은 비인기 타입으로 분류되었습니다. 당첨자 커트라인 점수도 이런 비인기 타입들이 더 낮았고요. 그리고 일단 이번 영상의 자료 출처를 좀 밝히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어반브릿지 설계 공모 당선자 프레젠테이션 영상을 올린 적이 있어요. 이 단지는 SH공사의 설계 공모를 통해서 선정된 작품을 기반으로 건설되는 공동주택 단지이기 때문에 여러 설계 작품들이 심사를 통해 경쟁을 했었거든요. 그 프레젠테이션 영상에 나왔던 사진과 자료들을 가지고 이번 제 영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퍼온 사진들이 화질도 좀 안 좋고 해상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이 부분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 사진은 어반브릿지 단지의 모형 조감도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아파트 단지고요. 4개의 타워동과 나머지는 저층세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단 한국 사람들은 조망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라서 타워동의 세대수가 많지 않은 것이 조금은 아쉽게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건물 배치 구성이 어느 정도 파악되셨나요?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방금 보셨던 사진을 쪼개놨네요. 고층부, 중층부, 저층부 세 가지로 구분을 해두었는데요. 고층부를 타워 유닛, 중층부를 링케지 유닛, 저층부를 그라운드 유닛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세 가지 유닛에 대한 평면 타입들이 나와 있습니다. 종류가 정말 다양하죠. 많은 분들이 청약 지원을 하실 때 골치 아프실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위기가 곧 기회입니다, 여러분. 69점도 다 탈락하는 과열된 청약 시장 속에서 60점대 중반 점수도 당첨이 가능하다고 예상하고 있으니까요. 이 점 꼭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씩 자세히 봐볼까요? 먼저 그라운드 유닛입니다. 84 타입이에요. 국평이죠. 이 단지에서 그라운드 유닛은 저층부에 위치한 세대고 복층형 타입이 많아 보여요. 이렇게 묶어놓은 것이 한 세대입니다. 하부층에 거실과 부엌, 화장실이 위치해 있고 상부층에 방 3개가 있는 구조네요. 설계 공모 당시에 출품했던 버전이라서 실제로 입주자 모집 공고가 떴을 때 발표되는 평면도랑은 다를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 무조건 변경되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나와보면 알겠죠. 그래도 아웃라인은 크게 변경할 수 없으니까 미리 파악해 보는 데는 큰 무리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인키즈 유닛 한번 같이 볼게요. 중층부를 구성하고 있는 타입들인데요. 이것도 84 타입입니다. 방 3개, 부엌, 거실, 그리고 화장실 2개, 일반적인 구성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 다양한 세대의 연결을 중점으로 한 링키지 특화로 양방향 조망을 갖는 소통형 세대.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양방향 조망이라는 것이 남향도 되고 북향도 된다는 건가요? 세대끼리 마주보고 있으면 좀 부담되지 않나요? 동간거리가 너무 짧다면 창문으로 남의 집이 다 보일 텐데요. 공유와 소통을 중점적으로 설계했다고 하니 이런 멘트를 끼워 넣은 것 같습니다. 여기도 이렇게가 하나의 세대입니다. 복층 타입이 정말 많은 것 같네요. 그리고 제가 복도를 한번 표시해 봤는데요. 아주 구불구불한 복도식입니다. 복도와 계단을 통해 우연한 마주침으로 이웃과 소통하는 세대라고 표현해 주셨는데요. 이웃과 단절된 현대사회의 냉소적인 문화를 건축 설계를 통해 극복하겠다, 뭐 이런 의지가 반영된 설계 같네요. 어쨌든 정말 남다르긴 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공용공간으로 보이는 곳들을 표시해 보았는데요. 테라스나 화단, 휴식처들이 군데군데 배치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웃끼리 사이가 정말 좋다면 이런 공간도 참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타워 유닛입니다. 사실 타워 유닛에 대해서 할 얘기가 참 많아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아파트 단지에서 가장 높은 가치로 평가받게 될 세대는 이 타워 유닛에 위치한 101 타입 세대들입니다. 일단 평형대가 크잖아요. 넓은 평형대가 가격도 비싸겠죠. 하지만 이유는 그거 하나뿐만이 아닙니다. 그리고 청약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101 타입의 의미를 잘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한번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01 타입은요, 추첨제 물량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점이 낮으신 분들도, 심지어 1주택자 분들도 기존 주택 처분 서약만 하시면 1순위로 청약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101 타입은 현재 중도금 대출이 불가할 전망입니다. 10억 정도의 분양가가 예상되는데요. 중도금 대출도 안 되고 입주 시에도 15억도 초과할 것으로 예상돼서 현재 대출 규제 정책이 변경되지 않는다면 입주 시 주담대도 불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곧 분양가 전액을 현금으로 들고 계셔야 청약이 가능합니다.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타워 유닛은 한 개 층에 3세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데요. 모두 방 4개입니다. 101 타입다운 101 타입이죠. 예전에 어떤 단지에서 101 타입인데 방이 3개여서 아주 많은 분들이 불만을 토로하셨어요. 아니 무슨 40평대 아파트가 방이 3개냐? 평면을 이렇게밖에 못 뽑냐? 이러시면서요. 근데 이번에는 굉장히 다행입니다. 설계 공모작인데도 불구하고 타워형은 굉장히 노멀해요. 일단 이런 평면이 이번에는 가장 인기가 많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 특이한 점은 복도 쪽에 공용 공간이 있어요. 뭐가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제가 조감도랑 대조해서 예상해 봤을 때 제가 여기 녹색 표시해놨죠. 5개 공간 테라스로 구성될 것 같아요. 다른 층들은 이렇게 창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음영이 좀 들어가서 창이 없는 5개 공간으로 표현된 것이 아닐까 예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 녹색으로 표시한 세대의 이 면이 이쪽 부분인 거고요. 파란색으로 표시한 세대의 이 면이 이 부분이겠죠. 그리고 공용 공간으로 표시한 부분은 여기 가운데 구간으로 보여요. 모든 층은 아닐 것 같은데 일부 몇 개 층에 대해서는 5개 공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어떠신가요? 자유로운 의견들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스터디하는 과정이다 보니 여러분들의 의견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여기서는 동간거리랑 조망권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일단 조망권 프리미엄은 타워 유닛에서 모두 가져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 4개 동에 배치된 101 타입 세대들은 지금 막히는 곳이 없죠. 동서남북 할 거 없이 다 뻥뷰입니다. 왜냐면 이 4개만 우뚝 솟아 있으니까요.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조망권은 아파트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아파트 단지에 로얄동 로얄층이 어디냐 이런 거 굉장히 따지시잖아요. 어반브릿지의 로얄동 로얄층은 제가 더 이상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이미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층부의 동간거리를 좀 볼까요? 여기 아파트 단지 중앙을 관통하는 동선의 폭은 30m입니다. 이 30m라는 정보는 설계 공모 당선자 프레젠테이션 영상에서 나와요. 제가 제 채널에 올려놨다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영상에서 나옵니다. 어쨌든 대략 스케일을 보면 여기가 30m인데 이쪽은 더 좁겠죠. 동간거리가 가까우면 조망권, 일조권, 사생활 침해 같은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굳이 하나를 고르자면 이쪽 부분이 가장 비인기 타입으로 분류되지 않을까 그런 예상도 해봅니다. 근데 여기까지 해서 그라운드 유닛, 링키지 유닛, 타워 유닛 평면도들을 개략적으로 파악해 봤고요. 단지 배치나 공용 공간, 동간거리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영상까지 해서 고덕강의 어반브릿지에 대한 영상을 3편이나 올렸습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깊게 스터디한 단지가 있었나 싶을 정도인데요. 그래서 7월에 입주자 모집 공고가 뜨면 여러분들과 함께 내용을 살펴보는 라이브 방송도 진행해 보려고 해요. 그때까지 더 공부하고 많이 준비하고 있을 테니까요. 구독 눌러주시고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고 하나만 할게요. 제가 사실 요새 심야부동산이라는 이름으로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거든요. 정해진 요일은 없고 팝업으로 불시에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시간대는 보통 밤 10시에서 11시 사이에 방송을 시작해요. 부동산 관련 기사를 같이 읽어보기도 하고요. 시청자분들이 갖고 계신 부동산 관련 고민들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그 고민에 대한 해답을 드리는 정도는 아닌데 어느 정도 상담은 해드리고 있고요. 제가 또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청자분들께서 댓글창에 많이 남겨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토의하는 분위기도 나고요. 나름 학구적인 환경에서 소소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가끔 참여해 주시면 좋겠네요. 자,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칠게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들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